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야기 전개가 그 전주채씨 가문을 근간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주채씨를 포함한 그 채씨에 대해서 그 간단한 그 사전 지식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씨는 한국에서의 네 번째로 큰 성씨로 인구가 233만 명, 4.7%를 차지하고 있는 큰 성씨입니다. 그런데 채씨 중에 그 발음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채씨인데 노풀 채자 채씨가 233만 3,927명, 그 다음에 제초갈 채자 채씨가 6,582명,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볼 때 추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통계청이 최로 분류를 해놨는데 49명, 가장 채자 채취가 뭐 24명인데 49명, 24명은 뭐 문중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무시하고, 제초갈 채자 채취는 6,500명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경주 채씨가 2,706명 41%, 전주 채씨가 1,268명 19%, 기타가 2,608명 40%나 돼요. 이 인구를 놓고 볼 때 아마 일제강점기에 생긴 본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일본 그 도쿄에서 제가 몇 년 살았어요. 일본 도쿄에 몇 년 살았는데 그 구청에 그 민원 서류를 하려고 가면은 구청 공무원이 제 이름을 항상 이 제초갈 채자를 써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가면 또 욕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은 일본은 노풀 채자를 잘 안 써요. 있긴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 제초갈 채자만 알아. 그래, 남은 성씨를 놓고 뭐 왈가왈부하기는 미안합니다만은 혹시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공무원이 실수한 거라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범채씨 통사하는 책이에요. 이게 채씨 전국 대종연합회라는 데가 만들었다는데 전국 대종연합회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 채씨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책에 보면은 총 83개 본관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1000명 이상 되는 본관이 43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83개, 한 40개 정도는 기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용을 보면은 목차의 대부분이 통계청에 없는 성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그 강릉, 상령, 사경, 상령 이런 거는 이제 그 같은 한자인데 그 한글로 발음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성, 수성 이렇게 그 관해한 같지만은 그 다르게 부르는 거, 그건 좀 제가 그대로 뒀어요. 그래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더니 가다 보면 광주 채씨가, 이거는 저 빛광자 광주가 아니고 이 저 넓은 광자 광주, 경기도 광주예요. 그래서 이제 직산 채씨가 1,024명 해서 이제 기타 1,000명 미만이 39,000명 이렇게 나와요. 대체로 1,000명 이상 되는 본관이 39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주 채씨가 94만 5천명에서 40.5%, 전주 채씨가 45만 8천명 해서 19.6%, 해주 채씨가 20만 얼추 2천명 해서 8.6%, 강릉 채씨가 14만 5천에서 6.2%, 탐진 채씨가 8만 9,900 해서 3.9%, 기타가 49만 3천 해서 21.2%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완산채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3,563명인데 원래 완산채씨는 전주채씨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인데
인구를 놓고 볼 때 민족법이 나온 뒤에 일제강점기에 아마 창본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새로 창본을 한다든지 창시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할 것까지는 없겠으나 문제될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아주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범체시 통사에도 보면은 완산체시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렬자가 있는데 25세 낙, 26세 림, 27세 연, 28세 철 해서 이게 문성공개 전주체시 항렬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시조가 최수광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고려 말에 그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 완산으로 낙향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고려 말에 낙향하신 분이라면은 문성공개로 따지면은 고려 말에 그때 활동했던 분이 4세 월당공 최담 그리고 저기 문충공개의 만육공 최양 그분이 이제 고려 말에 은퇴를 했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만육공이 누구냐면 문성공의 외현손이고 월당공은 증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가 제가 임자 학렬이니까 한 서너 대 올라가야 돼. 임자가 한 26세가 아니고 한 20세나 요래 가야 돼요. 그런 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1743년에 나온 걸융보, 여기에 보면 최수광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알렴사공파 고성종해 해정공 수광파의 파조예요. 13세. 근데 여기 보면 또 삼형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지, 수인, 수용. 이분들이 누구냐면 여기 있어요. 수지, 수인, 수용. 이분들은 그 알렘사공파 7세예요. 아까 시조는 13세인데 7세니까 이분들의 밑에죠. 거꾸로 됐죠. 근데 이력을 보면은 뭐 동명이인도 있다 하지만은 사실 동명이인이 삼형제가 똑같이 동명이인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면은 수지는 자는 윤보, 호는 금제, 조선조의 현감을 역임했다 이래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수지는 자는 윤보, 경태 4년 계유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이 비안 현감에 이르렀다. 도승지에 증직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나 현감이라는 벼슬이 같죠. 다른 거는 이제 금제라는 호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금제공, 이분이 금제공 맞습니다. 이분 호가 금제예요. 근데 금제라는 호가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1805년에 나온 가경보에도 금제라는 호는 없어요. 1898년에 발행된 광무보, 거기에 처음으로 금제라는 호가 나와요. 그 얘기는 이게 광무보 이후에 전주체시 족보를 보고 베낀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용, 이분도 조선조의 참군에 이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훈련 참군이에요. 훈련 참군인데 아까 시조라 했던 최수광, 이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최수광은 최수용의 7세손이에요.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창본을 하거나 창시를 하는 것은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고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문제는 자기 가문이 역사가 유구한 것처럼 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조상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폐륜행위예요. 왜냐? 최수용이 살았을 때, 최수광이 살았을 때, 최수지가 살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여기 완산체시라고 하는 사람들 조상도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조상은 비류하다고 팽개쳐버리고 다른 가문에 있는 또 잘난 조상을 갖다가 내 조상으로 모시는 거는 폐륜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범채시 통사에 적히지 않은 인구를 보면은 기타가 이렇게 있고 월성채시, 철원채시가 이렇게 영양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타로 분류된 40개 이상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연락이 온 분이 있어요. 문성공개 전주채시 그 중랑장공파 남원종회 분인데 자기 집안 선산에 그 할아버지 비석은 전부 전주채시라 적혀 있는데 호적에 연촌채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연촌공파라고 말하는 걸 그냥 공무원이 연촌채시 이렇게 적어버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실수로 된 것들이. 그 다음에 본관투탁이라는 게 이건 사실 현재 계속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월성채씨와 철원채씨, 영양채씨가 나와 있는데 월성채씨는 이게 아마 경주채씨겠죠. 저 범채씨 통사에는 없어요. 왜냐? 경주채씨로 합쳐졌으니까. 철원채씨도 저기는 없어요. 왜냐? 동주채씨로 합쳐졌으니까. 그러나 왜 통계청에는 잡히냐? 호적에는 그리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에는 고치고 호적은 못 고쳤는 거예요. 근데 호적이 고칠 수 없어요. 아, 자기 호적이야 뭐 재판을 하고 어떻게 해서 고치는지라고 모르겠는데 시집간 딸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상대방 호적에 다 월성채시, 철원채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호적과 족보에 적힌 본관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월성채씨가 경주채씨로 합치는 게 투탁이냐? 그건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월성채씨는 사실은 경주채씨에서 나눠졌을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사실로 보이죠. 사실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걸 연결한 그 세대가 정말 제대로 검증이 돼서 연결됐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제대로 검증돼서 연결된 거라면 그걸 놓고 시비 걸면 안 돼요. 그건 정상적으로 합쳐진 거예요. 세 개를. 그런데 그 연결되는 세대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폐륜이에요.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철원채씨도 철원채씨도 동주채씨와 같은 철원을 관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동주채씨 일부가 철원채씨라고 본관을 적었을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래서 다시 합치는데 그 합치는 자리가 진짜로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 거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시비 걸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거기가 잘못된 거라면은 극단적으로 좀 말해서 당수관토로 연결된, 그러니까 잘못해갖고 이쪽 후손인데 당수 후손으로 실린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본관 투탁은 이걸 놓고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가문 전체가 나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야 돼요. 이렇게 그 채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다음번에는 그 전주 채씨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사전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